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 날, 낯선 남자가 건넨 서류 봉투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진실은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저는 그날 혼주석에서 신부의 드레스를 찢어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들 도윤이와 딸 소희. 둘 다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도윤이는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도윤이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됐어요. 1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도윤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부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살 바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도윤이 방문 앞에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는 어디 안 가. 딸 소희도 오빠를 위해 애썼어요. 매일 오빠 방문 앞에 간식을 놓고 갔습니다. 편지도 써서 문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오빠, 나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오빠 없으면 나 진짜 안 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도윤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전문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했던 도윤이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요. 졸업 후엔 작은 IT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았어. 이거 엄마 드릴게. 첫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도윤이가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그 돈을 받고 또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줬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회사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팀장님도 도윤이를 좋아했습니다. 박 대리, 자네 정말 일 잘하네. 우리 팀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 도윤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도윤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요? 너무 기뻐서 도윤이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이름은 한예빈이라고 해. 프리랜서 번역가야. 회사 일로 알게 됐는데 도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빈 씨는 내 다리 보고도 전혀 신경 안 써.
오히려 내가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해주고. 엄마, 나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어. 아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 좋으면 엄마도 좋지. 그분 한번 만나보자. 며칠 후 예빈 씨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말투도 정중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도윤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예빈 씨는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는 도윤 씨의 모든 걸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했습니다. 도윤이 다리 때문에 혹시 상대방 집안에서 반대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사돈 되시는 분들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우리 예빈이가 좋다는데 저희야 환영이죠. 도윤 씨 같은 성실한 사위 어디서 구합니까? 양가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만 남았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털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도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니까. 도윤이는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살게. 예빈이랑 행복하게 살게.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청첩장도 돌렸어요. 친척들과 친구들 모두 축하해 줬습니다. 정희야, 내 아들 정말 잘 됐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도윤이 결혼한다며? 축하해. 모두가 기뻐해 줬어요. 저도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어요. 드레스도 맞췄습니다. 예빈 씨가 입어본 웨딩 드레스가 정말 예뻤어요. 어머님 어때요? 예쁘다, 예쁘구나. 우리 며느리 최고야. 예빈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도윤이도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예빈 씨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사고 당했을 때,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조금씩 회복해 가던 때,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도 화창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떨려. 도윤이가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오늘 우리 도윤이 제일 멋있어. 딸 소희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오빠, 진짜 잘 어울린다. 예빈 언니 반할걸.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이 벌써 많이 와 계셨어요.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도윤이 엄마 축하해요. 정희 씨 오늘 주인공이네. 축하해. 저는 혼주석에 앉아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을 축하해 주러 오셨다니.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였습니다. 수상했어요. 저기요, 혼주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는 두리번거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꼭 신랑 되시는 분께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뭔데요? 물어보려는데 남자는 이미 발걸음을 돌렸어요. 황급히 식장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서류 봉투였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신랑한테 꼭 전화래? 고민하다가 대기실로 향했어요. 도윤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왜? 이게 방금 어떤 사람이 주고 갔는데 너한테 꼭 전화래. 지금 당장 봐야 한대. 도윤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도 못 봤어. 도윤이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어봐. 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나왔어요.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사진들이 떨어졌어요. 엄마,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엔 예빈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른 사진엔 예빈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옆에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분께 제 이름은 유상혁입니다. 사진 속 여자 한예빈은 제 아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사이엔 2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진행되어선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윤이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예빈 씨가. 진정해, 도윤아.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저도 진정이 안 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예빈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아이까지 있다고? 그럼 우리 도윤이한텐 뭐였던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그때 식장 측 직원이 왔어요. 혼주님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황급히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 보낸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혼주분이시죠? 지금 당장 여기로 와요. 증거 있으면 다 가지고. 알겠습니다. 5분이면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떡해. 일단 확인해야 해. 그 사람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자. 하지만 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사진들이 거짓일 리 없다는 걸. 5분이 지났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저를 찾았어요. 혼주님, 모자를 벗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제가 준비한 완벽한 결혼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상혁이라는 남자와 도윤이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어. 제발. 하지만 제 손에 든 사진들이 제 희망을 짓밟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빈 씨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 벌써 시간이? 예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어요. 그런데 유상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혁 오빠? 예빈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상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오랜만이네, 예빈아. 아니, 내 와이프. 무슨 소리야? 예빈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꺼내 예빈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님, 저는 대답해요. 이 사진 속 사람이 당신 맞죠? 예빈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하지만은 무슨, 당신 결혼했었어요? 아이까지 있다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상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 준서예요. 지금 2살 반이죠. 화면 속엔 귀여운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예빈 씨를 꼭 닮았습니다. 도윤이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황급히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하지만 도윤이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빈 씨가 도윤이에게 달려왔어요. 도윤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제발. 손때 제가 예빈 씨를 밀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당신 우리 아들 뭘로 본 거예요? 장난감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예빈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유상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 내가 진심을 알아? 나랑 이혼도 안 했으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식까지 올리려 했잖아. 우리 이혼 서류 진행 중이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넌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어. 내가 연락해도 계속 피했고. 유상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예빈 씨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이것 봐. 내 도장만 찍혀 있지. 넌 끝까지 안 찍었어. 예빈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상혁을 바라봤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텐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빈이 SNS에 결혼 준비하는 사진 올린 거 보고. 유상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죠. 설마 했는데 청첩장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믿었어요. 그럼 준서는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예빈이가 떠난 뒤로 계속. 예빈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예빈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혁 오빠는 사업 망하고 술만 마셨어요? 저한테 손찌검도 했고요. 유상혁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건 내가 힘들 때 실수했던 거잖아. 사과도 했고. 실수라고요?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도 실수라고요? 예빈 씨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 무서웠어요. 준서한테까지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이를 두고 도망치듯 떠나는 게. 전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도윤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예빈 씨가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는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존중해줬고 사랑해줬고.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뭐? 본인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이혼도 안 됐다는 거.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떨궜습니다. 도윤이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예빈 씨, 난 당신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내 다리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 씨?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당신은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도피처였던 거고. 도윤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도윤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도윤이가 쓰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내 인생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도윤 씨가 저를 떠날까봐. 당연히 떠났겠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우린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준서한테 엄마잖아요. 그 아이 어떻게 할 건데요? 예빈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상혁이 말했어요. 준서는 제가 키울 겁니다. 예빈이가 없어도. 상혁 오빠. 넌 자격 없어. 엄마 자격 없다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예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아, 나가자. 네, 엄마. 도윤이와 저는 대기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예빈 씨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딸 소희가 달려왔어요. 엄마, 오빠, 무슨 일이야? 식이 왜 안 시작돼? 소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야, 결혼식 못할 것 같아. 네. 왜요? 도윤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예빈 씨가 거짓말쟁이였어. 소희는 오빠와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인지 감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 소희가 오빠를 껴안았어요. 도윤이는 동생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식장 담당자를 찾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결혼식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요? 하객들이 다 모였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요. 담당자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객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혼주석으로 돌아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친척 언니가 다가왔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식이 왜 안 시작돼? 언니 결혼식 못할 것 같아. 뭐? 왜?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른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부가 기혼자래. 아이까지 있대. 세상에, 그럼 사기 결혼 아니야?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비사돈 되시는 분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사돈댁,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그럴 리 없는데. 뭔가 오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증거도 있고 본인도 인정했어요. 예빈 씨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예빈이가 우릴 속인 거야? 여보, 진정해. 예비 사돈들도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예빈 씨 아버지가 깊이 고개 숙였어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저는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분들도 피해자니까요. 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휴, 결혼식도 제대로 못 보고. 신부가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했습니다. 도윤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한참 후에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것 같아? 도윤아, 다리도 다치고 이제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되고. 도윤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나한테 행복은 없는 건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그녀를 선택한 건 내 잘못인데.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또 이런 시련을.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예빈 씨가 나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유상혁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빈 씨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어머님 도윤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빈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우리 아들한테 기회 줬어요? 솔직하게 말할 기회 줬어요? 예빈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당신 그 아이는 어떡하고. 준서는 엄마가 필요한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빈 씨가 울먹였어요. 준서는 제가 키울 수 없어요? 못 키우는 게 아니라 안 키우는 거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당신 엄마 자격 없어요. 여자 자격도 없고. 저는 예빈 씨 드레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얀 드레스가 찢겼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이에요. 당신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예빈 씨는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상혁이 예빈 씨를 일으켰어요. 가자, 예빈아. 준서 보러 가야지. 오빠 난 어떻게 해? 이제부터 잘하면 돼. 준서 엄마로. 두 사람은 식장을 떠났어요. 예빈 씨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소희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까? 식장은 텅 비었어요. 화려했던 장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빈 식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예빈 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목으로요? 사기죄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혼집 마련 비용, 결혼 준비 비용 정신적 피해 다 청구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우리 아들 억울하게 당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 기록.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충분합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이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야지. 엄마,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 해. 건강해야지. 저는 매일 아들 방문 앞에서 밥을 먹이려 애썼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우리 아들이 방에 틀어박히는 건가? 두려웠어요. 도윤이가 다시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윤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괜찮아. 이번엔 안 무너질게. 도윤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죽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했을 때 한 번 무너졌잖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소희도. 도윤아,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내가 강해질 거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 아들이 이렇게 씩씩해서. 도윤이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도윤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예빈 씨한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도윤 씨께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빈 씨한테서 온 문자를 지운 후로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혼주님, 소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기고 싶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 복귀한 후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도윤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딸 소희는 오빠를 위해 매일 밤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오빠 이거 먹어.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고마워, 소희야. 오빠 힘내. 우리 오빠가 제일 멋있어. 소희의 응원에 도윤이는 조금씩 밝아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도윤아, 엄마랑 같이 가자. 네, 엄마.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 예빈 씨가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외면했어요.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한예빈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원고 박도윤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예빈 씨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의적 기만입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을 나서는데 예빈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할 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요? 한마디만. 됐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예빈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예빈 씨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 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그래도 우린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윤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예빈 씨는 선택을 했어요. 거짓말을 선택했고 도망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아들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어요. 이번엔 유상혁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편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 관계입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서류를 준비했지만 피고가 계속 서명을 미뤘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유상혁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예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아이를 두고 떠난 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판사가 예빈 씨를 바라봤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예빈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인 겁니까? 예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한혜빈에게 사기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어. 법정을 나서는데 예빈 씨가 저희 앞을 막아섰어요. 도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도윤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어요. 도윤 씨, 예빈 씨, 당신은 선택했어요. 거짓말을 선택했고 준서를 버리는 걸 선택했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저도 제 선택을 했으니까요. 무슨 선택이요? 당신을 잊기로 했어요. 당신과의 모든 기억을 지우기로 했어요. 예빈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예빈 씨. 그리고 준서한테 좋은 엄마가 되세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어요. 저도 아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신혼집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쯤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저는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아, 신혼집 처분하려고 해. 괜찮겠니? 네, 엄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집 보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른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며칠 후 아파트가 팔렸어요. 예상보다 빨리 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도윤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줬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너 나중에 쓸 돈이야.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써. 엄마,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도윤이는 저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예빈 씨한테서 배상금이 입금됐어요. 3천만 원. 저는 그 돈의 일부를 기부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단체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부 영수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포상을 받았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요. 박 대리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팀이 살았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도윤이는 그날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도윤아. 이제 과장이에요. 월급도 올랐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축하해. 과장님, 소희가 장난스럽게 격려를 했어요.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동생. 오빠 이제 여자친구 만들 거야? 소희의 질문에 도윤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제가 말했어요. 급할 거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만나면 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도윤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한 것 같았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주말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산책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도윤이가 나간 후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서류 봉투, 예빈 씨의 눈물.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괜찮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녁 때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엄마, 산책하다가 옛날 친구 만났어요. 그래, 누군데? 고등학교 동창이요. 여자친구인데 기억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착한 여자애. 수진이? 네, 맞아요. 걔가 근처로 이사 왔대요. 도윤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좋겠다. 좋은 친구 만나.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도윤이가 수진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구나. 도윤이 얘기 많이 들었어. 수진이는 밝고 상냥했어요. 도윤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오빠 많이 힘들었죠? 제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요. 고맙구나.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었어요. 언니,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소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럼요. 제가 잘할게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도윤이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괜찮구나.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우리 아들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저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다 컸으니까. 그로부터 1년 후 도윤이와 수진이가 결혼했어요. 이번엔 조용한 시기였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알아. 엄마 믿어. 도윤이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수진이도 아름다웠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혼주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우리 아들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도윤이와 수진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신랑 박도윤 씨와 신부 이수진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도윤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뭘? 엄마는 당연한 일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복해야 해. 약속해. 네, 엄마. 꼭 행복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예빈 씨가 남긴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찢었어요. 하나하나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 일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수진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집에 들러서 저를 챙겼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래, 고마워. 소희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돈 벌어. 엄마 용돈 드릴게.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 차도 마시고 등산도 다녔어요. 정희야, 요즘 표정 좋아 보인다.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니야.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됐어요. 앞만 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정말? 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세상에, 축하해, 도윤아. 엄마, 고마워요.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우리 손주 본대요. 손주. 몇 달 후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박서윤. 어머님 안아보세요. 수진이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제 가슴에 꼭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왔어.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아픈 기억들, 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예쁘죠? 도윤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손녀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손녀를 보러 갔어요. 도윤이네 집은 제 두 번째 집이 됐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돌이 지나자 저를 알아봤어요. 제 얼굴만 보면 웃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할머니 왔어. 한미, 아기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작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도 힘든 시간이 있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만날 수 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어. 그날 예빈 씨한테 받았던 서류 봉투, 그 안에 든 사진들과 편지, 다 잊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 쥐어진 건 손녀의 작은 손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할머니일 뿐입니다. 행복한 할머니. 그걸로 됐어요.